네, 지난주부터 화요일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신장 개업입니다. 생업 때문에 개편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셨던 우리 신유진 변호사. 네, 오늘은 나오셨어요. 네, 열심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어디 갔어요? 어딘가 계실 거예요. 이런 말씀하실까 봐 얼른 나왔습니다. 4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네, 같은 신씨끼리 번갈아 가면서. 네.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완벽하게 신장 개업 시작을 네. 하게 됐네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 신유진 변호사가 저희 그 유튜브 네. 실시간 유튜브 보면서 댓글 남기셨죠. 그렇죠.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고 봤더니 네,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맞아요. 감동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제가 네. 금요일만 계속 나오니까 금요일 재판 일정만 신경 쓰다가 화요일로 바뀌고 재판 기일을 체크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지방 재판이 있어가지고 네. 네, 강원도까지 갔다가- 가셨더만. 네, 강릉에 갔다가 역시 잘 나가는 변호사. 네, 장지영 변호사님도 뭐 굳이 안 나오신 날도 챙겨서 우리 방송 듣고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뭔가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금 잠시. 알겠습니다. 지금 생중계 중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왔는데요. 네. 기사님한테 네. 꼭 들으시라. 꼭 들으시라. 그렇게 꼭 당부하고 왔어요. 네, 그렇게 나 나오니까 말씀하시니까 들으시라. 제가 성대모사를 하나 해야겠네요. 뭐 어떤 거죠? 갑자기. 타짜의 유해진. 네, 또 예전에 유해진입니까? 또 유해진인데 네. 장정현 변호사님이 못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특별히 네. 그 타짜에서 네. 개평 없고 소개비도 없고 아이 뭐 돈 벌려고 치니까 재미로 치는 거지 아니겠어요? 네, 이것은 야, 네. 확실히 김수민 평론가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네요. 아, 예. 결이 다른 성대모사. 질이 다르네요. 질이 달라. 네. 아, 확실히 한쪽은 고품격이네요. 3134번님이 갑자기 변호사님 성대모사 뭐 키역이 4개나 지금 들어왔어요. 코너 시작하자마자 보통 아이, 끝날 때 하기 마련인데. 끝날 때 하면 안 돼요. 제 여기 바로 제 자리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신장 네. 변호사님 얼씬 못하게요. 네, 신 변호사님이 이 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세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네. 먼저 장재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영장 기각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제일 저는 이제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네네. 제일 큰 이유는 경제 때문에. 경제 지금 때문에? 코로나 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기인데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사님도 영장 전담 판사님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네. 이 파장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속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과연 기각이 됐죠.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장재현 변호사도 그 논리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아니요.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판사 그냥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예상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번 그 기각 결정할 때 결정문에도 보면 네. 불구속 수사 원칙 이거를 이제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일반 피고인들 이렇게 사건들을 해보면 왜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피의자들한테는 네, 네. 저런 표현이 안 나올까? 저런 관용이 네. 그 관용이라기보다는 그 원칙이에요. 그렇죠. 원칙이죠. 원칙. 네네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일반인들 국민들한테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해야 되는 이유를 네가 입증해 봐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원칙 그게 원칙처럼 적용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참 이재용 부회장은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들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다른 듯한 느낌적 느낌.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저는 네. 사실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네네. 기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 수사 기록이 20만 장에 육박하는 그 그렇다고 거대한 하더라고요. 기록이고 이 영장 청구 의견서만 거의 400여 페이지라고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보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해서 봤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밝힌 바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이 되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네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는 네. 좀 불분명하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구속의 상당성이라는 거는 이게 혐의 관련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명백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구속 영장 실질 재판부는 단독으로 보는 것이고 하룻밤 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게 살펴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했죠. 어려운 네. 게 아니라 뭐 밤 9시 넘어서 끝났나요? 그래갖고 네, 2시 예. 새벽 2시경에 네, 나왔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기록을 물론 이제 그 실질 심사 기간 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했겠지만은 기록을 집중적으로 본 것은 4-5시간, 5시간 네.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만 쪽? 네. 뭐 거의 뭐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주 우려는 없는 것일 테고 네. 그리고 사실 소명은 어쨌든 됐다라고 이제 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 법조계에서도. 네. 그 왜냐면은 지금 이미 판사가 밝힌 것처럼 이미 많은 것들을 다 득해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판사는 한 것 같은데 또 일본 법조계에서는 아니 과거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게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보세요? 증거인멸이라는 게 현재 증거인멸에 네. 그 사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네. 이 당시에 이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이 마룻바닥에서 이 증거를 확보했잖아요. 네네. 이것은 그 증거를 인멸했던 거를 밝혀낸 건데 이미 그렇게 시도했던 거를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네. 부분을 판단 안 할 수가 없다. 증거 보전 아니에요, 그거? 증거 보전. 증거 보전. 마룻바닥에 증거 아, 보존 증거 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증거 보전. 그런데 누군가 입장에선 그랬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복사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네. 그냥 묻어두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거에 했던 행위까지 판단을 한다면 증거 인멸에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 네.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염려, 그 추가적인 염려가 뭐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장지현 변호사님? 이 증거 인멸. 그러니까 이제 관여자들 이게 뭐 그룹의 총수이고 그다음에 시세 조종이나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뭐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을 했느냐, 네네. 시세 조종 등의 범죄 행위에 개입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누군가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한 그 밑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적 증거, 증인들 또는 공범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네. 그렇다 그러면 증거인멸에 우려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영장 전담 판사는 이제 제가 그 기록을 뭐 제대로 우리는 잘 못 봤지만 기록에 의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 네. 이렇게 봤잖아요. 증거가 확보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네. 검찰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해서 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범죄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에서 예. 일단 소명은 됐으니까. 예,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록의 그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현출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예상은 그러니까 해봅니다. 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자체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삼성 변호인 측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아니다. 네. 그건 뭐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거를 더 네.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서는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네. 하나하나 고심해서 쓴 것이 아닐까 단어 하나하나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사실관계라는 것은 앞에 범죄라는 말이 생략된 거겠죠. 왜냐하면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네. 검찰은 범죄 사실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나저나 이 영장 기각되니까
검찰이 좀 무리해서 뭐 청구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2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그랬죠.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재판으로. 근데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간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조직의 논리나 네네. 수사의 논리상 아마 허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밟고 가야 되는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신청했던 이 수사심의위원회, 네. 뭐 강제성은 없는 네. 것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제 환기시키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내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급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검찰 측에서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 뭐 카드 말고 우리 네. 이미 네. 예상하고 청구하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네.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보십니까? 이거는 2016년도 11월 그때부터 이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는지 여부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주었느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주었느냐 그게 뇌물이냐 네네. 그 뇌물을 주려면 그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 현안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 경영권 승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2019년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네,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승계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16년부터 이어왔던 네. 그 수사를 지금 와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프레임을 삼성에서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네. 네. 그 보통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20만 장? 네. 수사 기록이 20만 수사 기록이 장에. 20만 장이라고 네. 할 정도로 공을 들인 건데 보통 이러면은 기각되면 납득하기 어렵다, 뭐 반발 그렇죠. 이렇게 또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아쉽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검찰 반응이.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다라는 표현을 네. 듣고 검찰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지. 네네. 기자들이 그렇게 썼겠지라고 네, 네. 했는데 그 워딩이 검찰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제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나는 아쉽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아쉽지만 뭐 일단 받아들여. 네, 받아들인다. 네. 예, 그 보통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죠. 반발할 때는. 예, 근데 네. 받아들인다라고 한 게 근데 이례적이죠. 반응이 좀 의외여서 여쭤봤고요.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11일 네, 그러니까 11일 내일 날 모레인가요? 네네. 11일에 우선 네. 그 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그 자체. 예, 그래서 자체를. 부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은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장개업 신유진 변호사 장지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장지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검찰 아쉽다고 표현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재청구할 가능성? 검찰은 이제 기소심의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또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도 또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네네. 그 위원회의 결정이 상당히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아, 수사심의위원회. 예, 물론 네. 이제 규정상으로는 그게 이제 검찰이 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갖는다, 구속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그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왜냐하면 지금 법원에서도 배심원제를 하는데 그게 판사가 거기에 뭐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영향을-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기소심의위원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도 상당히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이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명분이. 예, 그래서 저는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 카드를 또 흔든 이유가 있었고 네. 신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아니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네. 그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건데 2년 전에 만들었다고 그때 하죠. 이제 당시에 네. 검찰이 내부 개혁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테니 어떤 검찰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저는 그런 액션의 수사심의위원회라고 봤거든요. 그 왜냐하면 당시 취지는 네, 취지가 그렇게 출발했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검찰이 다 결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대부분 뭐 기소 여부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을 줬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례적으로 피의자가 네. 신청을 한 거예요. 사실 거기는 약간 형식적으로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준 것뿐인데 네. 피의자가 신청했다고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장이 육박하는 그 수사 기록을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뭐 얼마 동안 그거를 전부 다 들여다볼 수가 없고 네. 직접 수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의한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시간 끌기용으로는 이제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카드를 쓴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끌면서 여론전을 계속 펼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 때 막 호소문을 다 냈죠. 삼성 네. 차원에서 네네. 사실 이거는 그룹 삼성에 대한 범죄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네. 이재용 개인에 대한 범죄고 그런 것을 묻는 건데 삼성이 뭐 삼성 커뮤니케이션즈인가 이렇게 해서 네네. 삼성의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 언론인들 분께 뭐 호소합니다. 하면서 네. 굉장히 절절하게 썼더라고요. 절절했죠. 네. 그러면서 시간 끌기 용으로 계속 여러 가지 여론전을 펼칠 텐데 그 와중에 또 뭐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네네. 데에서도 알 수 없는 연구소인데 네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국민의 뭐 몇십 %가 네. 선처를 말한다 네네. 이런 기사를 내니까 또 막 다른 기사들이 후속 보도를 막 냈어요. 빅데이터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절절한 호소문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인터뷰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가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이고 피해자가 삼성인데 네. 삼성그룹 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런 네. 취지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각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신유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좀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그런 사이 여론전을 조금 더 하겠다라는 전략 아닌가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입장. 아니 그렇죠. 이신 그러니까 거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 내용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 입장에서는 저는 뭐 전략을 잘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구성원들이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일반 국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침에 오늘 우리 아파트에 어떤 경비원 한 분을 아침에 뵀는데 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겁이 나서 TV를 못 봤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돼서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겁이 우리 나서- 경비원께서. 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네.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재용 구속이 되면 삼성이 흔들리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 논리가 계속. 라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정서를 파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그랬겠죠. 보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그 위원들도 비슷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다라고 예상을 할 것 같아요. 예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뭐 그 안에는 법조인도 있고 뭐 전문가들 학자들도 있고 또 일반인도 섞여 있다고 하는데 그걸 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그래서 그 여론전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갑자기 네, 어제였습니까? 네. 어떤 연구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네. 국민 여론 60%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싫어한다. 네. 뭐 이런 취지의 선처를 바란다. 선처를 바란다. 글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저는 기사. 그거를 먼저 던져놓고 네. 정말로 다른 사람도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심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국민 여론이 그렇다라고 이제 계속 공개를 하면서 네. 내가 다 빅데이터로 조사해봤더니 선처라는 단어 근데 굉장히 또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불관용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 그 불관용 원치 않는다. 선처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로 인해서 눈에 들려고 여론전?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또 그 기사를 계속 받아쓰면서 네. 국민의 여론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에는 관심이 없고 네. 일단은 끌고 가겠다. 네. 이제 그런 근데- 취지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국민들은 지금 이 사건이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지금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의 이재용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나갔고 네. 또 이 사건에도 또 이제 피고인으로 등장을 할 판인데 이 두 개의 큰 그룹의 사건 간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냥 이재용 또 구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별개 관련이 돼 있긴 보고. 하지만 네네. 별개의 사건인데
근데 너무 한 3년 내에 저렇게 너무나 여러 번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또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는 일반 국민들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국정농단 사건이랑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더 국민들 알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불법적으로 삼성을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승계받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고 당시에 그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승계 작업을 편의를 봐줬고 그럼으로 인해서 승계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편의만 봐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세 조작이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그것이 네. 장부상 가액이 4조 원이 넘는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한테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 네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한테는 청탁을 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당연히 개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데 네.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런데 네. 이제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제일모직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 합병 무효 사건 소송이 네네.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를 한 건데 그 네. 사건에서는 또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 있는 두 개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기혜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버스 안에서 방송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아는 분 만난 것처럼. 네. 그리고 5580님, 처음 들어보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신장 기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기혜 5580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